안녕하세요. 5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면서 서비스 불가 지역이나 신호가 약해서 답답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산 깊은 곳이나 바다 한가운데서는 비싼 위성 전화기가 아니면 연락이 두절되곤 하는데요. 오늘 분석할 기업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곳입니다. 2026년 우주 인터넷 혁명을 꿈꾸는 기업, 바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과연 이 기업이 제2의 스페이스X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꿈으로 끝날지 오늘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기술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다이렉트 투 디바이스입니다. 기존의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은 지상에 접시 모양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ASTS는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일반 스마트폰으로 바로 우주 위성과 통신을 합니다. 별도의 장비도 필요 없고 앱을 깔 필요도 없습니다.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위성인 블루버드가 지상의 기지국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이게 실현만 된다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폰은 항상 연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 말로는 누가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바로 누가 이 회사를 밀어주고 있는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트너 라인업이 정말 화려합니다. 미국의 양대 통신사인 AT&T와 버라이즌이 이미 상용화 파트너로 손을 잡았고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꽉 잡고 있는 구글도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로 돈을 투자하고 기술을 검증했다는 것, 이게 바로 ASTS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장밋빛 미래만 봐선 안 되겠죠. 지금부터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그래프는 ASTS의 순손실, 즉 까먹고 있는 돈을 보여줍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적자가 무려 5억 달러가 넘습니다.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리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인데요.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현금을 태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는 현금 소진, 캐시버른 상태죠.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재무 상황 때문에 주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최근 1년만 봐도 18달러에서 129달러까지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찰스 슈왑 같은 기관에서는 재무 건전성 등급을 F로 매기기도 했죠. 이 주식은 마음 편하게 사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기대감에 오르고 자금난 뉴스에 폭락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적자 기업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위성을 쏘느냐? 바로 주식 발행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ATM 프로그램이나 전환사채 같은 용어가 나오죠. 쉽게 말해서 주식을 더 찍어내서 시장에 팔아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이건 회사 생존을 위해선 필수적이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아픔을 줍니다. 앞으로도 상용화 전까지는 유상증자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핵심 이벤트는 바로 이달 말, 2월 말로 예정된 블루버드 7호 위성의 발사입니다. 이번 발사는 특히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뉴 글렌 로켓을 처음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뉴 글렌은 한 번에 최대 8개의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압도적인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위성 대량 배치에 속도를 더해줄 것입니다. ASTS의 올해 전략은 속도와 규모입니다. 2월 발사를 기점으로 평균 2개월마다 정기적인 발사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지 총 45개에서 60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45개의 위성만 확보되어도 미국 전역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는 미국 내 베타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며 연말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24시간 끊김없는 5G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국방부와의 계약 소식에 이어 2월의 성공적인 위성 발사는 ASTS가 우주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 변수는 발사 지연입니다. 로켓 발사가 미뤄지면 매출 발생 시점도 같이 밀리게 되고 그만큼 회사는 돈을 더 써야 하니까요. 이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뉴스 체크가 필수입니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바로 이 지도 때문입니다. ASTS의 목표는 미국 전역 100% 커버리지입니다. 사막이든 산맥이든 통신이 터지게 만드는 거죠. 특히 퍼스트넷이라는 미국 공공안전망 계약은 아주 확실한 매출처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기지국 세우기 힘든 난지역을 위성으로 커버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윈윈인 셈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의견이 팽팽합니다. 강력 매수를 외치는 쪽도 있고 아직 위험하다며 관망하는 홀드 의견도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 주가가 월가 평균 목표가인 87.90달러 선을 이미 훌쩍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기업 가치보다 시장의 기대감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가장 긍정적인 목표가는 137달러까지 열려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의 신규 진입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추격 매수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우주 산업 분위기는 그야말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크스페이스 시스템즈가 상장하며 트럼프 정부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수혜주로 큰 주목을 받았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우주 대장주인 스페이스X의 IPO 가능성입니다. 이 기대감 덕분에 우주 섹터 전반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로켓랩, 에코스타, 그리고 바로 오늘 주인공인 AST 스페이스 모바일을 꼽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구글, AT&T 같은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면은 계속되는 자금 소진과 주주 가치 희석, 그리고 발사 지연 리스크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기술적 비전은 확실하지만 그걸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험난한 기업입니다. 포트폴리오의 100%를 담기보다는 잃어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5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